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미 경제TV입니다. 5월 12일 월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미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데일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텔레그램으로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아태민 한칸 띄우 경제TV 텔레그램에서 검색해 보시면 주말에는 또 조선발 좋은 얘기들은 나왔네요.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 상무부가 주최하는 투자 서밋이 열리는데 우리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등 조선 관련사 최고 고위층이 다 간다. 가서 우리나라는 미국에다가 좀 군함이나 배 선박 같은 걸 우리나라에 맡겨라. 이런 제안을 할 것 같다. 뭐 서로 투자에 대해 협의를 하겠죠. 또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그 휴전을 했다고 뉴스에 났는데 계속 휴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폭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도가 지금 댐을 통해서 파키스탄을 가는 인더스강 물질을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휴전이 제가 볼 때는 오래 가기는 힘든 구조가 아니냐. 인도가 그 물기를 터놓기 전에는. 네. 자, 그 다음에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펙스란 우리 보이그룹이 중국에 공연을 한다. 그래서 뭐 한알량이 해제된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연기됐다 그럽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군소 회사라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서 이게 실제가 될지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연기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알량은 우리만 한알량, 중국은 한알량 같은 게 없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맨날 우리끼리만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은 엔터주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시시각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하여튼 경제TV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연휴가 지나서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래서 3월 25일까지는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가 강하다가 그 다음부터 특히 3월 28일부터 4월 20일, 24일까지는 20거래일 중에 19일이나 순매도를 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됐죠. 그러다가 외국인이 지금 4일 연속 순매수 연휴 이후에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다. 하하, 그런데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했으니까 오히려 연구기금이 순매도 관망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동안 외국인의 매물을 연기금이 시시하게 잘 받아냈는데 이제 외국인이 막상 순매수로 돌아서니까 연기금이 관망 자세. 그동안은 외국인 파는 걸 내가 소화해 줄게 이런 건가요? 그 역할이 끝났다고 관망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코스닥은 연기금 투신이 다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영향은 외국인보다는 연기금 투신이라 그랬는데 연기금 투신이 다 파니까 코스닥이 힘이 빠집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더 안 좋아지고 있네요. 결국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제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가 충격을 줬었고 4월 9일 날 미국 시간 장중이죠. 90일 유예 나오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난리통이 4월 24일 정도부터 확연히 좀 안정권에 접어드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4월 24일부터 순매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5월 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만 달러 강세, 대만 달러 환율이 급락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달러 약세가 이제 되니까 더더욱 그렇다면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 비달러화 자산을 늘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식을 외국인들이 급하게 이제 더 이상 애터지게 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늦추면 환차익이 발생하잖아요. 매도를 늦추고 매수를 앞당길 환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섰다. 그렇다면 외국인의 순매수는 이런 외환 환경이 나왔더니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연기금이 오히려 관망을 해버리네요. 자, 그러니까 또 네,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데 특히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과 투신 모두 수매도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 나쁩니다. 그래 금요일날 코스닥이 1% 빠졌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당분간 순매수가 이어질 환경이라면 이번 주 들어서 5월 7일부터 9일까지 뭘 샀는지 유가증권 시장에 뭘 샀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총 그 2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 18종목인데 그 중에 8종목이 방산과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방산이 좀 강했는데 이렇게 방산과 조선이 강한 배경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있구나. 그럼 외국인 매수가 당분간 이어질 환경이면 방산과 조선은 여전히 든든한 뒷배가 수급상 뒷배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순매수 종목 보면 하이닉스는 사고 삼성전자는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지금 분기 영업이익이 하이닉스가 이제 더 많아졌잖아요. 좀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1, 2위가 바뀌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변압기로 현대일렉트릭 계속 사고 있고 그 외에 보면 APR 실적 깜짝 실적 나왔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이기도 하고 가스터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한전은 환율 하락, 유가 하락에 수혜주고 기아에는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하나비전, 크래프톤도 이번에 실적이 좋았죠. 하나금융지주도 일종의 환율 하락 수혜주다 볼 수 있고 삼양식품도 실적 호전이 기대되니까 결국 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다 나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순매수 내용도 보더라도 당분간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네요. 그 중에 핵심은 방산과 조선이다. 그런데 지금 5월 11일부터 14일에 미국에서 서밋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밋이라 하면 요거죠. 미국 요 얘기인데요. 서밋이 벌어지고 있는데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미국 국가안보회의, 해군성 관계자들 다 결국 이 서밋은 그 미국의 최대 투자 박람회다. 미국 상무부가 주최한다. 여기에서 또 조선 투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조선 우리가 그럼 우리나라는 야 투자해줄게. 니들도 우리한테 뭐 줘라, 뭔가를 줘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선과 군함 관련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의 강세 현상은 계속 좀 지속될 분위기다. 자, 그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지금 결국은 업황이 좋아서 실적이 좋아질 이런 업종을 공략하고 있다면 계속 이쪽이 유리하다 하는 것은 뭐 분명해지는데 전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시장이 수익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4월 하순부터 보면요. 맨날 그전에는 하루에 상승 종목 많으면 그 다음날 적고 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제가 장세라 그랬는데 요즘 보면 또 이틀 단위로 되고 있네요. 좀 오르면 밀리고 또 그러니까 하락주 코스닥 시장 같으면 하락 종목이 1000개가 넘으면 저거 상당히 아픈 하락이거든요. 전날은 1000개 넘었다가 1000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요즘 사실 수익 내기는 참 힘듭니다. 물리기 딱 좋은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에서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장이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있는 유가증권 시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볼 거는 5월 15일까지 12월 결산법인들은 1분기 실적을 발표해서 재무제표를 다트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내가 볼 때 5월 월요일부터 12일, 13일 정도가 좀 웬만한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리라 보고요. 아무래도 빨리 하는 쪽이 좀 좋은 해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5월 15일이 다가갈수록 좀 부정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1분기 실적 이렇게 APR처럼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급등하는 깜짝 실적에 대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지만 또
카페 24처럼 뭐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기업의 기대에 미흡하니까 또 급락합니다. 이런 것들이 카페 24, 금호석유학, 드존, 비존 이런 것들이 쭉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참 명암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보유 종목의 실적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이 아주 클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즘은요 이 미공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실적을 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업황이 좋은 조선, 군함, 방산, 석유나 LNG 개발, 그다음 미용 이런 쪽은 특정 기업이 실적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런 전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대신에 뭐 IT라든지 뭐 화학 뭐 반도체 이쪽은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 이쪽은 좀 소외돼 있고 또 이런 쪽은 실적이 좋게 나와도 별 반응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서 나쁘게 나오면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실적이 좋은 쪽, 업황이 좋은 쪽에서 머무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는 방산 완제품뿐만 아니라 제가 좀 부품 소재 쪽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웨이비스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웨이비스는 네, 인도 최대 국영 업체를 비롯해서 인도 쪽에 얘기가 많아서 이번 인도의 직접적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그동안 주가 반영 안 된 게 하나시즘 엘셈이라든지 이걸 한국판 사드라 그러는데요. 유도무기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이 회사에 지라갈륨 RF 반도체가 국내 유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동안 호재들이 많았는데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고 공모가가 지금 15,000원이죠. 이 회사가 공모가 15,000원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상장하고 그래 이번에 좀 인도 전쟁을 계기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않겠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종목인데 5 프로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스펙 상장을 했어요. 스펙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광섬유 센서 전문 기업이다. 똑같아요. 이 회사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주로 어디 들어가냐? 네, 자이로스코프는 그렇게 보십시오. 우리가 비행기 계기판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이 유지가 되어 있잖아요. 비행기가 날개가 막 움직이면서 비행기는 이렇게 기울었다 수평이 유지가 돼 항상 수평을 유지하게끔 만들어주는 장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한 기술력이 필요해서 이 회사가 네, 특히 파이버 옵틱스 자이로 스코프 이 부분을 국내 유일하게 만들고 있다. 당연히 방산에 들어가 이것도 당연히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미사일 같은데 당연히 탑재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 그동안 수입해오는 건데 국내 하니까 당연히 천궁2 이런 데 당연히 들어가죠. 앞서 제가 그 에이비스 같은 경우는 질화갈륨, 네, RF 이 주파수를 증폭하는 그래서 이 미사일이 계속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주파수를 증폭하는 반도체라면 여기는 네, 뭐 자세를 유지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겁니다. 당연히 유도무기 미사일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궁2 때문에 계약을 많이 했고요. 그 외에도 하나 에어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좀 전에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이런 목적으로 당연히 위성 같은 데도 들어갈 거고 네, 자세를 좀 균형을 유지하고 이런 쪽에서 이런 회사다. 그래서 이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상장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사도 지금 이런 수주 상황으로 볼 때는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또 제가 이거는 어떻게 방산 부품 정도에 해당하는데 그런 종목들도 제가 공부해서 분석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제 리포트들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네.
늘 저희 최신의 정보 함께 하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누르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리라 생각입니다. 저는 화요일 정시 전망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